세월호 인양 추진단장 이철조입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주요 작업 경과와 향후 작업 공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 신항으로 출발 전 필요한 준비 작업은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와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이 남은 가운데 어제 오후 2시경 날개탑 4개 중 2개를 제거하였습니다. 날개탑은 반잠수식 선박 선미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잠수식 선박의 선미에 놓여져 있는 세월호 선수부와 약 9m 떨어져 있어 어제 6월 추정 물체의 발견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 진행되었으며 내일까지 남은 2개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파고가 최대 파고 2.2m로 높은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 파고가 잔잔해진 이후 작업이 가능하므로 남은 2개 날개탑 제거는 오늘 오전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이 호전되는 때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날개탑 제거는 용접 작업을 통해 반잠수식 선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절단한 후 절단된 날개탑을 작업선인 달리하우에 있는 2,500톤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작업은 총 50개를 용접하는 작업입니다. 세월호 선체와 리프팅 빈 간 22개소, 리프팅 빈과 지지대 28개소를 용접하여야 하며 어제 오전까지 총 16개소에 대한 용접을 마쳤으나 어제 11시 25분경 6월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 이후 작업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양선부는 3월 30일경에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정 작업 역시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발견되었던 6월로 추정되는 물체의 확인과 관련하여 국과수와 순천향대병원 교수, 해경, 미수습자 가족 등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19시 서망항을 출발하여 19시 50분 반잠수식 선박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20시 40분 국과수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동물뼈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브리핑이 진행 중이던 17시경 6월로 추정되는 물체를 처음 발견된 곳 근처에서 한 개 더 찾았으나 이 역시 동물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판명에 필요한 DNA 검사 등을 진행하여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국과수와 해경 담당 직원이 각 한 명씩 반잠수식 선박에 오늘부터 상주할 예정이며 현장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OWS 기준 오전에는 최대 파고는 2.2m로 높으며 점차 기상이 나아지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파고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현장도 지금은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세고 높은 편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기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남성 기자님. 현재 진행 중인 2가지 작업, 그러니까 일단 선체 고정 작업, 나머지 작업이 다 맞춰있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그다음 또 날개탑 제거 작업, 이것은 2개 나왔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걸 갖다 추산을 해야 내일 한 몇 시쯤 출발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관건은 기상입니다. 지금 오전 작업은 분명히 착수가 힘들 것 같고요. 오후부터 언제 재개할 수 있는지는 현장 기상 상황과 작업 여건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출발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내일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 기자님 그쪽에. 한결의 보호소리라고 아까 뼈가 발견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해수부가 발견 장소로 추정했던 철수 부분이 아닌 화목한 CD데크에서 뼈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뭐 해장국 재료라든지 화목한에 있는 뼈가 AB 데크 쪽으로 그러니까 선수로 올라와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AB 데크 쪽에서 미수습자 존재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왜 특정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뼈가 발견된 장소는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뻘과 함께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에이데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이라고 봅니다. D데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구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데크도 어떤 발견 위치상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배출 위치를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그쪽에 남성분. 예, 오마이TV 김종훈입니다. 그러면은 이동 가능성 자체를 아예 지금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동탑차냐, 뭐 돼지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아예 발견된 장소 자체가 아예 이동 자체가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D데크다 C데크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단정을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쭈는 이유가 지금 작업단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유해 자체가 뭐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도 충분히 현재 상황이면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선체 내부에서 어떤 유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이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 일단 떨어졌을 때 물론 이제 진흙과 뻘 상태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진흙의 이동으로 다소간의 뭐 이동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합리적인 추론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은종원입니다. 아까 기상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상 상황이 좋다면 몇 시간 정도 걸릴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밤에도 항해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업이 끝나면은 밤이라도 그 항해를 강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고려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서 출발하실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기상 상황이 좋다는 전제보다는 지금 현재의 기상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내로 작업을 종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내일까지 이제 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개탑 4개 중에 2개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게 이미 나왔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는 몇 시간 정도 작업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작업 여건이라는 게 또 뭐 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작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밤이라도 항해가 가능. 네, 밤에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능도 합니다. 예.
가능한지를 여쭈는 게 아니라 예. 가능은 한데 그럼 다음에 출발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업 그 진행 속도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YTN. 네, YTN 고한석입니다. 지금 고정 작업이요. 50개 중에 16개를 마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개 용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고정 작업 이후에 출발한 거,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뭐 파도가 높거나 그러면? 네, 고정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아니, 작업입니다. 고정 작업 말고 예. 고정 작업이 다 끝나고 날개탑도 제거한 뒤에 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세면 출발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예. 선장이 판단한다고. 예. 기본적으로 파고가 아주 높아서 조금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 작업 준비 상황이라든지 현장 일정을 보고 아마 그것은 기상이 안 좋아질 경우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판단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물 뼈요. 그게 돼지는 맞는 건가요? 유관 검사 결과 이제 그렇게 일단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DNA 검사를 해서 최종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KTV 정지입니다. 날개탑 2개 제거하지 않아도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는 데는 그럼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 현장 작업선과 또 날개탑을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제킹 바지선이 그 반잠수식 선박 주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상 현장에서 제거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기준 나가기자. 예, 오마이 김종훈입니다. 그 돼지뼈 다시 한번 좀 동물뼈 줄 텐데요. 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영상이나 사진 기록은 전혀 안 하셨어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별도로 영상 촬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수습은 저희가 하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그 뼈를 촬영을 했지만 수습은 자체는 국가수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수에서 영상 촬영을 했거나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개는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수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발 여부도 지금 발견됐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작업파 말고도 이외에 발견된 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장에 그 발견된 그 어떤 유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을 먼저 있는지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 정도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습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하실 거예요? 그 동물뼈나 아니면은 그건 오늘 해경과 국가수가 현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보관이라든지 이동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채널의 김현진입니다. 어제 그 뼈가 밑에서 발견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부분 말고 다른 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 조사는 안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뼈를 동물뼈로 육안으로 봤을 때 동물뼈로 보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또 이게 왜 동물뼈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선체 고정 작업 등 그 일부 작업을 진행하면서 뭐 어떤 잔조물이라든지 유실물 등을 조금씩 이제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뻘과 진흙 같은 게 이제 선체에서 흘러내리는 량이 현저하게 지금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발견을 전제로 한 뭐 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포 신항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 수습본부를 내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현장 수습팀, 해경과 국가수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제 내일부터 가동이 될 건데 이후에 가동 이후에 이제 배가 접안하면 거기서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발견 가능성을 완전히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국가수와 해경 직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뼈 골편인데요. 그게 이제 그 진흙, 뻘과 같이 뒤섞여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뭐 이렇게 정확히 정말 전문가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저기 사람인지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한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이게 이제 이게 출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좀 저희들이 좀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장유진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러니까 선체 위쪽은 좀 터널처럼 어두운 구간을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뼈가 나오고 뭐 모실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혹시 추가로 좀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어제 그 뼈를 보러 현장을 직접 갔잖아요. 그 뼈 이외에 신발 같은 것들로 같이 목욕품을 봤는지 이런 부분을 이 부분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인양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목포 신항 부두에 최종적으로 거치됨으로써 인양 작업이 이제 종료된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저희들은 인양을 목포 신항까지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습과 관련된 현장 그 뒤 처리 과정들은 목포 신항에 저희들이 현장 수습본부를 105명 정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제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뻘이라든지 진흙 같은 게 분명히 이제 소강 공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양 작업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만 혹시 중간 단계라도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또 돌발적으로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 국가수하고 해경 직원들 긴급 투입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자 가족들은 이제 국가수 직원들과 함께 선상에서 같이 이제 참가를 했고 이제 신발 같은 거는 어제 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동선 기자. 네, MBC 전주동 기자인데요. 그 배 선체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서 나온 유류품들도 그렇고 이게 향후에 뭐 재판이든 아니면은 진상조사를 위해서 중요한 증거물들인데 그 증거물 어제도 작업 도중에 행상 우연히 발견하게 된 셈인데 이 증거물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그 중국인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따라서 해수부 직원들이 그 화이트 마린에 생선해 있거나 거기 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요청을 한 해경이 거기 배치가 돼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그 해양수산부 및 관계 전문가 총 6명이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6명이 계속해서 반잠수식 선박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한 2명 이상씩 계속 그 작업선 여타 쪽 작업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방제를 총괄 지휘하는 센첸하우라든지 계속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마린에 작업 감독관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숙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 감독관을 위주로 해서 또 우리 영국 전문 컨설팅 회사 사장도 이틀 전부터 지금 긴급 투입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작업 인력들하고 같이 작업을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화이트 마린 어제도 이제 오후에 해경이 이제 요 관계로 성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해경 그 방제선과 또 그걸 총괄 지휘하는 센첸하우에서 해경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전체적인 방제 세력을 동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국가수하고 해경 직원을 오늘 긴급 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그 돼지표로 결과는 나왔지만 어찌됐든 발견 당시에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6월 발견 같은 경우는 인양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단장님께 보고는 또 3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좀 이루어졌고 좀 보고 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보고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해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언제 인지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최초 현장에서 보고는 제가 받았고요. 보고를 받은과 동시에 저희 윗선 다 보고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해경과 국가수에 상황을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습자 가족분들의 종교 행사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돌아오시는 과정이셨는데 배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락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예,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껴받으셨을 뿐이지 해수부 내부의 지휘 개통을 통해서 보고는 단시간 내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성 기자. 네, 시사인의 김영희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조금씩 그 선체 내에서 장종물이나 유실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유실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잔존물, 유실물이 조금씩 발견된다는 취지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신체 내에서 뻘과 진흙 같은 물질이 갑판 위로 나오는 속도가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요. 유실 방지망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가급적 접근 가능한 곳은 대부분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선체 좌측 좌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000톤에 이르는 초중량 구조물을 무게 중심을 수시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인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흠결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유실 방지막이 잘 돼 있는지, 지금 사실 우연측은 잘 붙어 있는 걸 아마 확인했을 거로 보시고요. 좌연측은 진흙이 곳곳에 지금 거의 무릎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접근이 조금 힘든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목포 신항에 접안을 해서 얼이라든지 진흙 정리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또 조치를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알 이외에는 뻘이나 진흙 이외에는 어저께 말씀하신 돼지뼈나 신발 이외에는 발견된 게 없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남성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그러면은 뻘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선체에서 나오는 모든 잔존물들을 따로 보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진흙일지라도 아까 그 발견에서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막 섞여 있어서. 예. 그 이야기는 그 목포 신항까지 그 뻘들을 다 가지고 간단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뻘이라는 게 이게 뭐 선체 갑판에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체 뭐 계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선체 바로 밑을 중심 거기는 좀 두꺼울 거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그 높이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뭐 예를 들자면 뭐 발목 아래 정도까지 차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뭐 합작포를 또 계속 수시로 갈아줘야 된다든지 또 작업 인력 그 공간을 또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길을 또 터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뻘 같은 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하신 그 뻘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처리라든지 이거는 큰 얼개는 목포 신항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2개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 기자. 이쪽 분께. 네, 그 램프 열린 거나 아니면 돼지뼈 같은 그런 거에서 돌발 변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식당에서 족발을 판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된 건지. 램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인양 전에 조사한 데는 분명히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돼지뼈도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양 진행 과정에서 가급적 이제 최대한 진행 사항을 공유를 하고 또 공개를 한다는 어떤 대원칙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뭐 신중히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식당에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뭐 확인할 위치는 아닌데 뭐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제 그 돌이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미 숫자 투택에 관심이 좀 가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선체의 유실방 방지막이 과연 그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해저 방지막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보면은 4cm짜리 뼈는 지금 이거를 좀 통과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골프가 지름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지금? 네, 그 유실 방지막에 해저 사각 펜스, 유실 펜스, 방지 펜스를 포함한 유실막의 지름은 저희들의 어떤 그 중요도 내지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해저 사각 200m, 길이 200m, 폭 160m, 높이 3m의 사각 펜스에 유실 방지막은 지름이 2cm고요. 선체 좌현에 설치된 유실 방지막의 지름은 1cm고요. 그 다음에 그 우현 쪽 처음에 이제 배가 인양됐을 때 나왔던 부분, 네, 이제 유실 방지막의 지름은 2.5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잠수기 선박의 좌측, 우측에 저희들이 1cm 크기의 유실 방지막을 또 그렇게 설치해 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하나만 더. 해저 수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하이 셀비지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계약을 안 맺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방한 상하이 셀비지의 제안서는 이미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방침을 확정을 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력들이 다 내려 있다 보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만 좀 남아 있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를 변경을 한 계약 변경, 설계 변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경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닌 거죠? 예,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행정적인 업무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여기 한국인 추가 질문인데 내용 변경은 뭘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개구부가 26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연우연에 각 몇 개씩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유실 방지막을 추가로 목포 신항까지 갈 때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내용 변경 질문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을 할 때는 과업 내용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계약서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추가로 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 변경을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건 그 내용 자체는 서로 합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구부 구멍에 이제 그 계구부 수에 대해서는 선수부 좌현 우현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선수하고 선미부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좌현이 몇 개, 우현이 몇 개가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세서 그걸 확인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실 방지막 설치할 건지 유실 방지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세월호 상태는 어쨌건 반잠수선 위에 안전하게 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잠수선 주변에 유실 방지 펜스가 1.1m 높이의 유실 방지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배수라든지 뻘 이런 배출 현황을 보면은 그것이 현장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반잠수선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의 유실 방지는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63개가 맞나요? 사실 계구부 숫자는 세월호 자체가 약간의 중간중간에 어떤 그 도면과 달리 그 개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더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에들은 140개의 구멍이 263개의 계구부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계구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계구부는 창문 출입문으로 기존에 세월호에 있던 그런 그 계구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140개 그 천공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140개 천공부 중에서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은 그 잠수부들 출입을 위해서 주로 천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천공이었고요. 그리고 유실 우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죄송합니다.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우현부에 일단 위치를 합니다. 잠수사가 우현에 이 에어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한다든지 그럴 때 썼던 그 구멍들이었고 작은 구멍들도 뭐 저희가 그 폰툰이라는 구조물을 달기 위해서 폰툰이라는 구조물은 이제 부력을 위해서 달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우현 쪽에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 역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우현 쪽에 존재를 하고요. 일부 이제 이 선접으로 그러니까 배가 좌현으로 누워 있는데 완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면이 아니고 좌현 쪽으로 내려가는 면에도 일부는 천공이 됐습니다. 배수를 위해서. 근데 그건 역시 그것이 사람이나 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빈 탱크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실과는 거의 저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역시 140개라고 해서 마치 많은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큰 것은 저희는 저도 한 10개에서 15개 내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이 A4 사이즈 용지 그 정도 크기 정도로 저희는 천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다른 분들 보세요. 답변에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곡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청구 수입되고 우리가 화물이나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실 수가 없는 상황 아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치보다는 개수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263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지금 제 기억도 지금 263개가 정확한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면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